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8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로 익히 알려진 유홍준 교수께서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셨죠. 국립중앙박물관, 일명 국중박의 연간 관람객 수가 400만 명을 넘기며 한국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역을 맡게 되셨는데요. 관장 취임사에서 이 같은 국중박 흥행 비결로 K-팝 데몬헌터스를 언급하셨습니다. 캐대헌 붐으로 관람객이 밀려드는 건 즐거운 비명이지만 이러한 현안들이 있다. 양질의 전시를 위해 저러한 것들을 고민 중이다. 이런 취임사였는데요. 76세 신임 국중박 관장도 아시는 K-팝 데몬헌터스, 캐대헌의 열기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캐대헌 현재 공개 6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넷플릭스 영어권 영화 부문 1위에 공개 2주차, 4주차, 5주차 총 3번씩이나 올랐습니다. 3주 1위에 힘입어 공식 누적 시청수 1억 600만 회를 넘겼는데요. 기존 넷플릭스 최다 시청 애니메이션 레오 1억 회 시청수를 넘었습니다. 1억 회 시청수 기록하기까지 레오는 7주가 걸렸는데 캐대헌은 5주 만에 넘긴 거죠. 그 결과 넷플릭스 최다 시청 애니메이션에 캐대헌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팝 데몬헌터스답게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7월 26일 기준 캐대헌 OST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5위에 랭크되었고요. 싱글 차트인 빌보드 100에는 총 6곡이 올라갔습니다. 이 중 최고 순위는 헌트릭스의 골든으로 4위고 두 번째로 높은 순위는 사자보이스의 유어 아이돌 14위입니다.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집계하는 차트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톱 10에만 4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골든이 2위, 유어 아이돌이 5위, 마일리의 소다팝이 6위, How It's Done 9위입니다. 다방면으로 흥행세가 대단하죠. 당연히 속편이 제작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속편 제작 확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진 않죠. 속편 제작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지만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서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독자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는 대신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그간 소니 픽처스의 최신 영화들이 극장 개봉 후 OTT 시장에는 되도록 넷플릭스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되어 왔던 거고요. 캐대헌은 극장 개봉 대신 곧장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제작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배급 넷플릭스가 되어버린 건데 이것 때문에 속편 제작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제작한다면 넷플릭스 독점작이 될 것이냐, 극장 개봉작이 될 것이냐, 이거 논의하느라 속편 제작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루빨리 어른들의 사정 해결된 뒤 속편 제작 공식 발표 소식이 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캐대헌2가 나온다면 그때도 팟빵에서 제가 제일 먼저 캐대헌2를 에피소드로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때도 팟빵에서 제일 먼저? 캐대헌을 네가 팟빵에서 가장 먼저 다뤘다고? 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요? 증거 있지? 제가 캐대헌 에피소드를 6월 25일에 팟빵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나 이거 잘 될 줄 알았다. 봐라, 내가 제일 먼저 다뤘지 않느냐? 라고 으스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조회수를 내가 다 빨아먹어야 하는데 하면서 편집 중간중간에 팟빵에 검색을 해봤어요. K-팝이라고 치면 관련 검색어가 너무 많으니까 데몬헌터스로 주구장창 검색을 해봤는데 6월 25일 업로드하는 그 순간까지 데몬헌터스 치면 나왔던 거는 영화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팟빵에서 제일 먼저 제 말씀이 팩토스, 태클은 노노 하시고요.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로비 에피소드의 기팔군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안 간 극장에서 본 영화를 다뤄주셔서 댓글 남겨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정우표 말만 있는 대사를 좋아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후반에 치고받는 장면에서 몰입감이 확 깨지고 다소간의 실망감이 남더군요. 극장 나올 때는 혼자 봐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이라 남겨주셨습니다. 후반에 치고받는 장면은 아마 출연 배우 거의 모두가 그늘집에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몰입감이 확 깨지실만 합니다. 결말로 나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한 대 모은 느낌을 지울 수가 저 또한 없더라고요. 그늘집 안에서도 계속 티키타카하고 최시원, 차주영 두 배우 한몸 불사지르는 연기 이어나가는데 어째 이 순간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싶기도 했고요. 실망감이 남으실만 합니다. 그나저나 혼자 봐서 다행이다. 히읗. 그렇다는 거는 원래는 다른 누군가와 같이 볼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친한 친구나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연인이거나 배우자면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까지는 굳이 안 생기게 되죠. 이미 볼장 다 본 사이인데 다행이다 같은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중마고우에 대한 예의, 마이 러브를 향한 애정, 결혼 생활 20년 차인데 우리 집 막내 녀석이 2살이오. 이런 마음 때문에 혼자 봐서 다행이다. 같이 봤으면 사랑하는 여봉봉 실망시킬 뻔했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모르죠. 기팔구님, 나는 절대 그 사람과 콜드플레이 콘서트장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실지도요. 다음에는 이제 진격의 거인 에피소드의 해정김 J9N님께서 유명한 진격의 거인 관심 있는 장르가 아니었는데 이 방송 듣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인공이 입대해서 세워놓고 장교가 블라블라 떠들 때부터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랩풀은 잘린 장면이 많다고 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격의 거인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신 롤린스님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교가 블라블라 떠드는 그 장면에서 일본 애니 특유의 격한 표현들, 목숨을, 운명을, 너희들의 미래를 바쳐라.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것이 제가 이제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그 과오 때문에 카미카제가 연상이 된다. 아마도 해정김님께서도 비슷한 심정을 입대에서 세워놓고 장교가 블라블라 떠드는 그 장면에서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충분히 불편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진격의 거인이라는 컨텐츠의 매력을 느끼셔서 평소 관심 있는 장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블라블라 떠드는 장면까지 보시게 된 거잖아요. 제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팟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리뷰하시는 분이죠. 나이트 시네마 님께서 시네타운 3구에서 샤라웃 한 거 듣고 왔습니다. 히읗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라 남겨주셨습니다. 롤린스의 최애 팟캐스트 시네타운 19 저만큼 애정하시는 분들이 시네타운 19 헌정하기 위해 만든 팟캐스트 채널이죠. 시네타운 3구에 제 채널이 감사하게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3구 픽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진행자 3분이 각각 지난 한 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내가 관심을 기울인 것,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의류 브랜드, 이런저런 행사 등등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거기서 일전에도 팟빵 제 채널에 댓글 남겨주신 닉네임 섹스 전도사 시네타운 3구 패스밴더 님께서 이번 주 3구 픽으로 제 채널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러저런 영화 팟캐스트 있지 않냐. 그 중에 요봄남봄이라고 있는데 좋더라 칭찬을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시네타운 3구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다 받고
이게 다 제 덕이죠. 제가 잘하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어디 다른 채널 가가지고 요봄남봄이라고 있다. 아, 요거 재밌더라. 라고 댓글 한번 남겨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팟빵 구독자 수가 그래. 구독자 수 얘기 나온 김에 시네타운 3구 진행자분들 나누신 말씀을 듣고 아, 이건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패스밴더님께서 제 채널을 소개하시기 전에 댓글 남겨주신 나이트 시네마님 채널을 잘 나가는 영화 팟캐스트 중 하나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이트 시네마는 이제 형이지. 구독자가 2,000명이 넘잖아. 잘 나가면 형이야. 라고 하셨는데 팟빵 나이트 시네마 채널은 구독자가 400명 정도입니다. 구독자 2,000명은 그럼 어디서 나온 수치지? 그렇습니다. 유튜브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 수가 2,200명가량 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넘잖아. 잘 나가면 형이야. 말씀의 배경이 이제 여기서 비롯된 거죠. 담백하게, 아주 담백하게 객관적인 수치 하나 읊고 가겠습니다. 2025년 7월 26일 기준 유튜브 요봄남봄 구독자 수 2,112명. 다음 댓글로 넘어가서 I'm fine thanks 님께서 안녕하세요. 패스밴더님과 함께 시네타운 3구 진행 중인 파인입니다. 보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즐겁게 듣겠습니다. 라 남겨주셨는데요. 파인님 덕에 시네타운 3구 채널이 왜 잘 나가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형님 몰라 뵀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오고 얼마나 예의 바른 아우입니까? 이 바닥 겸손해야 한다더니 이 아우님들 덕에 한 수 배웁니다. 자, 다 드립이에요. 웃으라고 한 드립입니다. 괜히 이 시건방진 새끼 봐라 꼴값 떨고 자빠졌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하죠. 팟캐스트 바닥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께서 이제 겨우 운영한 지 1년 넘은 채널을 언급해 주시니까 영광이죠. 이렇게 운영을 해온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업계 관계자의 관심만 영광이고 보람이다. 열심히 들어주는 청취자들은 감사 대상도 아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섭하죠. 지난 1년 동안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몇 번이나 올렸습니까? 이번 한 번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시면은 그럼 나도 섭하지. 언제나 청취자분들께 표현을 정확히 해야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니거 봄 요봄남봄 86번째 에피소드. 영화가 끝나자마자 거짓말 안 하고 앞줄에서는 박수갈채, 뒷줄에서는 감독 이 개새끼가 욕설이 함께 쏟아진 전지적 독자 시점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부부 사이인 메인 작가 싱, 보조 작가 숑, 싱숑 작가가 2018년 연재를 시작해 2020년에 완결 지은 동명의 웹소설을 실사화한 작품입니다. 원작 전지적 독자 시점, 이제부터는 그냥 줄여서 전독시라고 하겠습니다. 원작 전독시는 누적 조회수가 무려 3억 회에 다다르는 초대형 흥행작입니다. 웹소설도 잘 모르는데 3억 회는 또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전독시는 2018년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를 통해 처음 연재됐습니다. 문피아 역대 흥행 랭킹 탑 100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전독시가 지금까지 1위, 간신히 1위가 아닌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역대급 용두사미 드라마 아씨발 꿈, 재벌집 막내 아들의 동명 원작이 문피아 탑 100 4위입니다. 웹소설계에서 전독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처음 영화화 제안을 받았을 때 싱숑 작가 얼떨떨했다 합니다. 판타지 장르에다가 분량도 방대하다 보니까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영상화 제안이 들어오면 모를까. 영화화 제안은 상상도 못 해봤대요. 아무래도 실사화 작업이라는 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을 때 승낙하기가 조금 꺼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화화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감독님의 성함을 듣고서는 오케이, 계약합시다. 영화화 제안에 동의를 했다 합니다. 싱숑 작가가 이름을 듣자마자 계약 고고싱 하게 만든 그 감독, 전독시의 연출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등을 선보였던 김병우 감독이 맡았습니다. 싱숑 작가가 더 테러 라이브를 재밌게 봤대요. 더 테러 라이브 감독님이 맡으신다면은 믿고 맡길만 하겠다 해서
동의하셨다 합니다. 각본도 김병호 감독이 이정민 작가와 함께 집필했습니다. 전독시는 감독만큼이나 제작자도 눈길을 끄는데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신과 함께 시리즈를 만든 원동현 제작자가 전독시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신과 함께와 전독시 간의 이야기 구성이나 CG 활용 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영화는 감독 노름이다 라고는 하지만 전독시만큼은 제작자 노름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전독시 프로젝트에 있어서 원동현 제작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봐야겠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에 들어간 제작비만 무려 312억 원입니다. 알려진 손익분기점은 600만 관객에 달하고요. 전해지기로는 원동현 제작자가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제작비를 조달했다 합니다. 이게 망한다? 이는 비단 원동현 제작자, 김병호 감독 등만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300억 원 쏟았는데도 망했다라는 한국 영화 대위기론에 불을 지필 것이며 전독시는 단순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성좌물이라 일컬어지는 한국 웹소설계를 주름잡고 있는 장르물 중에 최초로 영화화된 사례입니다. 한국 영화계로서는 새로운 시도를 한 셈인데 이게 자빠지면은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 심리가 더더욱 쪼그라들겠죠. 그러니 이 영화 한 편에 충무로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근데 관객 입장에선 알바입니까? 아니, 작품의 퀄리티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한국 영화 산업을 위해 경쟁력을 위해 봐주셔야만 합니다. 어필하려 들어. 야, 누가 300억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극장 개봉작 만들라고 협박했냐? 하실 수 있죠. 애니메이션이나 보다 긴 호흡의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에 대해 원동현 제작자는 CG와 스케일 면에서 전독시는 극장용에 더 적합하다. 넓고 큰 화면에서 봐야 설정 창이나 인물의 스킬 등 볼거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에피소드당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데 회차당 제작비를 20에서 30억 원짜리 시리즈로 다운사이징을 하면 퀄리티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OTT가 충분한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OTT 시리즈로 확장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고 하셨는데 여러 고민 끝에 극장 개봉하게 된 전독시가 마침내 관객에게 선보이게 됐죠. 과연 600만 스코어 넘길 수 있을런지 팝콘 무비에서 다룰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 기다려집니다. 충무로의 운명이 걸린 전지적 독자 시점 출연 배우로는 김병호 감독 왈 김독자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이 배우가 딱 그랬습니다. 감독님 장난하십니까? 이 배우 얼굴에 어디 보편성이 있다고 눈 씻고 찾아봐도 보편성이라고는 보이지가 않는 안효섭 배우. 10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이민호 배우. 드라마 DP에 이은 전독시까지 어느새 군인 전문 배우가 되어버렸지만은 정작 본인은 십자인대 파열로 군면제를 받은 신승호 배우. 소속사 말로는 2021년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받았대요. 그 사이에 DP 시즌 1이 공개가 되었고요. 공개 후에 야 어떻게 저런 멋 같은 선임 연기를 찰지게 하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바이브 아냐? 했는데 뭐 미필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소화했대? 이런 반응을 신승호 배우가 이끌어냈었죠. 그 후에 2021년 연말 군 면제가 확정됐다 합니다. 캐릭터 능력을 체화하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실뜨기 연습에 매진했다는 최수빈 배우. 이제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나나 배우. 이제는 배우라는 수식어 내려놓으시고 본업에만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지수 배... 블랙핑크 in your area? 이외에 박호산, 정성일, 권은성, 최영준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줄거리 요약 시작해 줄거리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아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엉성해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거성 박명수, 오옹의 무한상사 속 명대사죠. 어떻게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냐는 무기력한 표정과 함께 회사로 출근하는 안효섭 배우가 맡은 김독자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김독자는 어느 회사의 성품 고운
계약직 사원인데 오늘이 계약 마지막 날입니다. 계약 연장은 되지 않은 듯 보여요. 김독자는 출근길, 퇴근길 등 틈만 나면은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멸살법을 읽고 또 읽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업로드 될 때마다 보고 또 봐왔던 거예요. 김독자는 웹소설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입니다. 어떻게 유일한 독자인지 알 수 있느냐? 멸살법도 처음 연재됐을 때는 오픈빨이 있으니까 조회수가 몇천, 몇만 찍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개가 왜 이 모양이냐, 무리수다, 병맛이다 비판을 받으면서 점점 조회수가 줄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조회수가 딸랑 1만 찍히게 된 거예요. 김독자가 올려준 조회수인 거죠. 이야, 멸살법 플랫폼 인내심도 대단해요. 그죠? 수년간 조회수 1만 찍는 웹소설을 방치해뒀다는 거잖아요. 멸살법 작가가 웹소설 플랫폼 주인인가? 사장이에요? 여튼 독자는 왜 이렇게까지 멸살법에 진심인 것인가? 멸살법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이제 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좌라는 우주적인 존재들이 인간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민호 배우가 맡은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 신승호 배우가 맡은 이현성, 이유진 배우가 맡은 김남훈과 함께 힘을 합쳐 시나리오, 그러니까 일종의 퀘스트, 그냥 퀘스트를 할게요. 퀘스트를 깨 나가면서 보상도 받고 아이템도 사고 생존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유중혁이라는 인물에게 독자가 모종의 이유로 푹 빠지게 됩니다. 전개가 개판이든 묘사가 엉망이든 간에 유중혁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김독자는 응원해가며 지지해가며 궁금해하며 멸살법을 읽고 또 읽었던 거죠. 마침내 마지막 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독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결말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웹소설을 읽었나? 자괴감이 들면서 작가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는데요. 어떻게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왜 이 책에 빠지게 되었고 구구절절 애절하게 쓰다가 근데 결말이 있다고 돼요? 이건 아니죠. 작가님, 이 결말은 최악입니다. 라는 문장을 끝으로 메일을 마무리합니다. 독자, 일을 마치고 퇴근길 지하철에 오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회사 동료이자 독자처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계약직 사원 유상아, 최수빈 배우가 맡았는데요. 를 퇴근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 안 될 줄 알았다. 근데 생활비가 쪼달려서 지금 알바하러 간다. 상아가 푸념을 늘어놓는데 상아씨? 여기서 만나네? 영포티 한명호 부장도 지하철에 타 있던 거예요. 상아씨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보낼 순 없지. 저녁이나 같이 들지. 내 압구정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는데 젖같은 추파를 던지는데 독자와 함께 알바하러 가야 한다라고 막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자 영포티 회사에서 이러고 계셨던 거구만 하며 떠납니다. 저 개새끼 하면서 상아가 욕을 이어가려는데 독자에게 멸살법 작가로부터 메일이 한 통 옵니다. 보내주신 메일 잘 읽어봤습니다. 에필로그를 업로드하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독자 투고 방식으로 꾸려나가려 합니다. 당신이 유일한 독자니까 어디 한번 너님이 써보시지요. 결말 쉐시라고 하셨죠. 어디 네가 쓴 결말 한번 보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독자가 읽자마자 마침 동호대교를 건너던 중인 3호선 지하철이 휘리릭 뿅뿅 하더니 급 정차를 하게 되고 지하철 창문 밖 넘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서울을 독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당황하는 그 순간 갑자기 공중에서 도깨비 하나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퀘스트가 시작될 거예요. 이 퀘스트를 깨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퀘스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좌 성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열심히들 싸워주세요. 이상한 소리를 씹으려대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하지만 유일하게 독자만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멸살법 오프닝이잖아. 쟤는 도깨비
B형이고 그 순간 퀘스트가 하달됩니다. 10분 이내로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 아이씨 뭔 개소리야. 야 나 바빠. 뭐 이상한 행사 같은 거 집어치우고 빨리빨리 열차 출발시켜 이씨. 라 외치는 아재를 향해 B형이 헤드샷을 날려버립니다. 자, 10분 이내로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못 죽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 그때부터 우당탕 쿵탕이 벌어지게 되는데 막 옆칸으로도 넘어가려 하지만 결계가 쳐져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옆칸은 옆칸 나름대로 개판이고요. 상하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던 독자는 옆칸에서 타성에 젖은 표정으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유중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멸살법 속 세계가 현실이 된 거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이 멸살법의 오프닝이라면 유중혁은 충무로역에 존재하는 존나 센 빌런을 상대하다가 죽게 되는데, 유중혁한테는 회귀 스킬이 있어서 다시 여기 동호대교로 돌아올 수 있다지만, 그리고 그 후 여러 차례 빌런을 상대한 끝에 꺾어트리게 되지만, 회귀되는 그 순간 모든 게 리셋이 되니 나 죽게 된다는 거잖아. 안 돼. 그렇다면 어서 빨리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여서 이 퀘스트를 깨고 유중혁을 도와야만 해. 라 독자가 결심하는 그 순간 상하가 독자씨 괜찮아요? 묻기 시작하는 듯. 과연 독자는 상하에게 죽방을 날려 퀘스트를 무사히 클리어하게 될까요? 상하라고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사자 보이스 대 맛의 달인. 그 승자는? 유중혁은 뭐 세계관 최강자니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영포티 성님은 어떻게 될까요? 전지적 독자 시점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우선 저는 원작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웹툰 전독시도 본 적이 없어요. 전지적 비독자 시점으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만큼이나 혼돈의 카오스적인 작품이긴 했으나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이 좋았던 점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자면 일단 이 영화에는 큰 허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소설 속 내용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니까 현실 세계가 멸망하고 디스토피아적 판타지 세계가 열렸다. 이거를 우선 받아들여야 하고, 둘째, 판타지 세계 속의 전개의 방식은 뭐 GTA 시리즈처럼 자유도가 대단히 높은 오픈 월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꽤나 엄격한 통제 하에 진행되는 것 같은 게임. 퀘스트 클리어, 서브 퀘스트 클리어, 최종 퀘스트. 과연 그 결말은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두 허들을 일단은 넘어야 영화에 집중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죠. 300억 원씩이나 들인 극장 개봉작 치고는 관객 친화적이지 못한 설정이죠. 이 부분이 저는 원작에 충실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일단 여기까지는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차용을 한 거니까 영화 흥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제작자가 만든 신과 함께도 이 지옥 갔다가 클리어, 저 지옥 갔다가 클리어, 구성은 전독시와 비슷하지만은 죽음과 지옥 그리고 심파라는 그게 테마는 남녀노소 넓은 관객층을 상대로 어필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쌍천만이었고요. 허나 전독시는 디스토피아적 판타지 그리고 게임이잖아요. 대부분의 중장년층 관객들과는 거리가 좀 먼 소재죠. 그렇다면은 이 영화 과연 600만을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해외 시장을 두드리면 뭐 손익분기점 돌파 가능은 하겠다 싶었어요. 왜냐? 우선 저 같은 경우 허들을 넘었느냐? 사뿐히 넘겼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받아들여는 졌어요. 판타지 플러스 디스토피아. 그간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였잖아요. 갑자기 좀비가 창궐하더니 거인이 나타나더니 외계인이 쳐들어오더니 세상이 망해부렸다. 이들을 상대로 인류는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 질리도록 많이 본 소재죠. 그러다 보니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봤습니다. 이 첫 번째 허들 여기까지는
전독시를 관람하는 대다수 관객들이 캥기더라도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영화 시작 5분 만에 나오는 대전제를 못 받아들인다? 그럼 남은 1시간 55분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할지언정 받아들이고 고고싱을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멸살법 오프닝이 현실이 되었다. 이 판타지적 세계관, 대전제를 영화 시작 5분 만에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풀어내잖아요. 저는 좋았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너무 빠른 전개, 본론부터 까고 보는 전개, 웹소설 특유의 작법이긴 하죠. 일장일단이 있긴 합니다. 본론부터 가니까 스피디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면에 웹소설 작법에 친숙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불친절하다고 여기실 수 있고요. 제가 본론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이 같은 전개를 좋게 본 이유는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었다? 이게 설명을 아무리 늘어놓는다고 해도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불친절하다 욕먹을 지언정 우리 통성명은 이따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요놈들부터 처리하고 봅시다. 전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하는 김독자가 느낄 당황스러움을 관객들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허들, 게임 같은 전개 방식. 이게 결국 저 같은 전지적 비독자 시점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이 작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집중할 거야 말 거야 갈리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창 뜨고 안내 메시지 뜨고 코인이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이것도 영화 시작 20분도 안 돼서 나와버려요. 남은 1시간 40분 동안 집중할지 말지 그 분기점을 초장부터 제시하는 거죠. 아, 대전제 허들 넘어오셨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바로 승부수를 띄우는 건데 여기서 느꼈습니다. 아, 이 영화는 철저히 게임, 온라인 스트리밍 등에 친숙한 젊은 관객층, 영포티 아재부터 2004년생 아이브 장원영까지 한데 묶어서 소개하는 몰 개성적인 표현 MZ세대 타깃으로 만들었구나. 저는 게임을 자주 하진 않지만 두 번째 허들도 역시나 4분이 넘었다기보다는 오케이 하고 넘어가 봤어요. 아, 이 오빠 아직 젊어. 일단 젊어 보이고 싶어서 발광을 떨었다기보다는 게임처럼 전개되는 영화, 그간 할리우드에서 여러 차례 제작이 됐습니다. 드웨인 존슨, 케빈 하트, 잭 블랙 배우 주연 영화 주만지 시리즈가 그렇고 최근에는 역시나 잭형 주연 마인크래프트 무비도 그랬고요. 두 작품 다 어마무시한 흥행 성공을 거두었죠. 특히 마인크래프트 무비 같은 경우는 미국 10대, 20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서 전 세계 수익 1조 원을 넘겼고요. 물론 이런 흥행세를 놓고 영화를 밈적으로 소비하는 행태 이게 맞냐? 마인크래프트 무비의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절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밈을 노리는 영화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질적 하락 우려된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들 나왔었죠. 충무로 입장에서는 야이씨 별걸 다 걱정하네 배부른 고민처럼 들리겠지만 전독시가 밈적으로 소비될 것 같지도 않고요. 여튼 마인크래프트 무비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이런 게임 전개 방식과 유사한 노선을 택한 영화를 몇 편 봐왔기 때문에 게임을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히트작 같은 거 나오면은 찍먹은 해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전독시 특유의 전개 방식이 익숙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허들을 2개를 넘었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아, 이거는 디스토피아적 판타지 세계관 속 게임이구나가 머릿속에 입력이 된 순간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거예요. 벨트 속도도 겁나게 빠릅니다. 주인공은 계속 이 퀘스트는 어쩌고 저쩌고 공략하려면 이 아이템을 이러쿵저러쿵 아 코인 얻었다 힘의 1000코인 투자 우당탕 쿵탕 미션 클리어 보상 아이템으로 캡숑 칼을 얻었네. 아니 잠깐만 캡숑 칼에 울트라 캡슐을 더하면 울라블라 블루짱 울트라 캡숑 전설의 레전드 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울트라 캡슐 어디서 얻지? 넥스트 퀘스트 고고고. 이 과정에서 나나 나와가지고 하! 하고 지수 나와서 블랙핑크 in your area 하고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제가 전독시 보기 전에 판타스틱 4를 봤거든요. 그것도 용암액에서. 판타스틱 4 자체가 히어로 영화치고 밋밋하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작비 2,500억 원 넘게 들인 판타스틱 4보다 300억 원 들인 전독시가 선사하는 눈뽕이 한 수 위에. 퀄리티는 당연히 판타스틱 4가 더 앞서기는 하는데 사실 퀄리티를 비교할 겨를이 없어요. 대한민국 CG 기술의 총 집합체가 초단위로 시신경에다가 때려 박힙니다. 눈뽕이 소용돌이를 치니까 저는 애저녁에 저를 내려놨어요. 될 대로 되라. 어차피 게임인 거 개연성 따져봤자 뭐하냐? 정성일 배우가 맡은 국회의원 캐릭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민들 앞에서 착한 척 하더니 갑자기 저렇게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 아유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 게임이잖아. 한잔해. 게임 스토리 모드 같은 거 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렇게 캐릭터 성격 변하고 하더라. 넘어가 주게 됩니다. 사실상 만능 치트키인데 이거를 자기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볼 것이냐, 매력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겠죠. 저는 뭐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봤으니까 매력으로 받아들였고요. 야, 이게 게임 전독시냐? 영화 전독시지? 어디까지나 영화 아냐?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실 수 있죠. 어디까지나 게임 같은 영화니까요. 영화답게 뚜렷한 기승전결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한다? 까고 있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정신. 의? 대한민국 육군 아미 타이거의 정신. 캐나다 시민권자인 나 안효섭이 보여주겠어. 가 적절히 그게 잘 배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메시지 설파를 위해서 갑작스럽게 플래시백을 동원했다기보다는 그 악몽 속에 가둬놔가지고 죄책감에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감옥 스킬 있잖아요. 그 손바닥으로 휘감는 스킬. 그걸로 자연스레 플래시백을 보여줘서 억지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동현 제작자의 전적으로 보아 김독자의 회상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신파로 끝을 낼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 길을 걷지 않더라고요. 오, 제작자 이 양반 영화밥 먹어가면서 애 셋 다 키우셨다더니 짬을 허투루 드신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독자가 막 먼저 간 친구야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엉엉, 더 이상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난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 이거는 내 친구에 대한, 내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김독자가 들고 있던 칼이 울라불라 블루짱 울트라 캡숑 전설의 레전드 스워드가 돼가지고 트라우마와 함께 충무로역 빌런을 날려버렸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확실히 타깃층인 젊은 관객들이 어디까지 어떤 설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무엇에 열광하는가, 또 무엇에 경기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는 확실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차차 나올 테고요. 여기까지가 영화 전독시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따질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김독자랑 유상아가 갑자기 망해버린 현실 세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능적이에요. 아니 뭐 김독자는 그래 뭐 내가 읽었던 멸살법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뭐 어리둥절했다 치지만 유상아 같은 인물은 현실 인물이잖아요. 다른 인물들, 뭐 신승호 배우가 맡은 역할, 뭐 유중혁, 뭐 이런 인물들은 소설 속의 인물이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쳐도 최수빈 배우가 맡은 유상아는 김독자처럼 현실 인물인데 왜 소설 속 인물처럼 대단히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갑자기 내 손에서 이런 무슨 뭐 실타래가 나가는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최소한의 의구심도 표시하지 않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도깨비, 비형. 얘는 뭐 필요할 때만 나오고, 아니 뭐 마트에서 뭐를 산다라든지, 뭐 정산을 해달라는지, 혹은 여기서 어떻게 임무를 해결해야 되는지 제 아무리 김독자가 다 알고 있다 해도 비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김독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니까 비형과의 어떤 협조가 되게 중요할 텐데 비형의 등장이 대단히 자기적인 타이밍에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대한민국 CG의 총 집합체를 볼 수가 있다. 그만큼 CG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G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저는 배경이라고 봤거든요. 이 영화가 제가 추정컨대 실제로 충무로역의 어떤 역사 내에 그 기찻길 세트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왜 요즘 자동차 탑승 장면 찍을 때 배우들은 실제 자동차 안에 타 있지만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 서라운드 월을 깔아놓고 거기서 실제로 촬영한 도로 배경을 틀어놓고 마치 운전 중인 것 마냥 연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작품도 뭐 충무로역 열차길을 서라운드로 깔아놓고 혹은 그 밖에 이런저런 배경들을 서라운드 월에다가 깔아놓고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 배경하고 인물이 따로 놀아요. 정작 실제로 세트를 지은 충무로 역사나
뭐 그 밖에 뭐 동호대교 이런 실제 세트에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들, CG 캐릭터를 상대로 벌이는 액션 장면들은 상대적으로 스무스한데 반해서 뒤에 배경을 깔아놓고 배우들을 바스트샷으로 잡아서 그 배우가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장면에서는 확실히 뒤에 배경이랑 따로 논다는 인상을 받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뭔가 VR 영상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고요. 기술적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저는 적어도 내레이션 나올 때 게임의 룰을 설명해주는 그 성우 목소리를 빌려서 어떤 미션을 클리어해라, 뭐 서브 퀘스트가 발동을 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내레이션이 뜰 때는 저는 자막을 왜 안 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단순히 어떤 퀘스트를 알려줄 때 뿐만이 아니고 성우의 목소리가 무슨 스킬이 발동될 때에도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스킬이 발동될 때는 이미 몬스터랑 한창 대결 중이어가지고 막 우당탕 쿵탕하고 있어서 성우의 어떤 안내 메시지가 묻혀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거기다가 성우가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일상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뭐 배후성에서 어떤 스킬을 해가지고 지금 이 캐릭터가 울라불라 블루짱 캡션 칼을 쓰게 되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니까 제가 뭘 쓴다고? 울라불라 뭐? 블루스를 외쳐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레이션만이라도, 그러니까 성우 내레이션만이라도 자막을 안 썼을까 답답했습니다. 영화에서 원작과 너무 다르다 비판만큼이나 많은 화제거리를 양산하고 있는 게 바로 지수 씨의 연기죠. 저는 우선 연기력을 떠나서 제 아무리 지수 씨가 예쁘고 아름답고 동안이라고 해도 여고생 역할로 캐스팅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극 중에서 뭐 대충 18, 19살인 거잖아요. 정작 어린 시절 김독자를 보여줄 때에는 검은 수녀들에 나왔던 09년생 문우진 배우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우진을 괴롭히는 동급생들도 중고딩처럼 보이는 배우들을 캐스팅했더라고요. 앳된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계관 내에서는 문우진과 지수가 동년배라는 거잖아요. 두세 살 차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앞만 봐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이게 맞나? 연기보다 화제성을 노렸다는 비판은 억울하다라는 원동현 제작자의 말씀이 뭐 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화제성을 노리고 캐스팅한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얘기를 해보자면 좋아지긴 했는데요. 지수 씨의 그 특유의 중저음 비음 발성, 이게 연기자 지수로서는 너무나도 큰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이상 어떤 연기를 해도 연기력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15년 전쯤 에덴의 동쪽 Shoot My Heart 이연희 배우가 떠올랐습니다. 이연희 배우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성과 비음을 최대한 뺄 만큼 뺐거든요. 그럼에도 근본적인 연기력 한계 때문에 SM에서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찬란한 빛을 못 보신 거죠. 지수씨 스타트는 비슷합니다. 빛나는 외모에 대한민국 엔터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기획사 소속의 유사점이 많죠. 앞으로 계속해서 연기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발성의 기틀을 제대로 잡아 놓으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질 못한다면 연기자로서의 미래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쉬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원작 팬들께서 이거는 충분히 화내실만 하겠다 싶은 부분들 몇 가지 좀 짚어보려는데요. 원작을 읽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아쉽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원작 팬분들에게는 진짜로 화날 요소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 일전에도 전독씨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독씨의 원작 팬들이 이순신 장군을 배후성으로 둔 지수가 왜 총을 쏘고 있대? 그리고 예고편만 보면 한수영은 등장을 안 하네? 한수영 배역 영화 개봉할 때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고? 오, 슈퍼 톱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냈는데 일단 이 작품에서 한수영
없죠. 여주인공이 없는 겁니다. 신과 함께해서 진기한 변호사를 날려버렸듯이 여기서는 한수영을 날려버린 거예요. 원작 팬들 야마가 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작자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지수가 총을 들게 된 이유 영화를 보시면 납득을 하실 거다. 다 설명이 돼 있다. 라고 했는데 딱히 설명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배우성에 있다. 뭐 그분의 힘을 받아가지고 뭐 상대를 하는데 뭐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총을 썼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총을 들고 쓰는 겁니다. 아마도 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가 그 코인으로 나한테 어울리는 무기가 뭘까 해가지고 총을 산 거겠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관객이 추측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추측을 하게 되는 영역이 원작의 근본적인 설정을 부정한 거죠. 아, 이거는 원작 팬들이 정말 빡칠만 하겠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많다면서요. 근데 원작을 읽지 않은 제가 미약하게나마 알아본 부분들마저도 이렇게까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실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장 밖을 나섰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전독시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원작 팬분들께는 좀 죄송한데요. 저는 원작을 읽지 않은 사람으로서 게임 같은 영화, 참 실험적인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다른 작품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줄 평에다가 녹여놨는데, 여튼 그럼에도 게임 같은 영화라는 건 여전히 실험적인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이렇게 2시간짜리 영화로 뭐 나름 그럴듯하게 풀어냈다는 거는 인정받을 요소고, 신과 함께를 통해서 제작자나 관계자들이 받았던 교훈이랄지 개선돼야 될 지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영화의 타겟층에 맞춰서 잘 버무려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영화로서, 상업 영화로서 특정 관객층에게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은 300억 원짜리 영화로서 이게 유효한 전략인가? 의문이 들어서 3.0. 나쁘지는 않지만은 뭐 그래도 좀 떨떠름하다. 예, 이런 점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전지적 비독자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성공적 재림이다. 게임 같은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사실상 원조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으로 주인공이 들어가서 성냥팔이 소녀를 구한다. 이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줄거리잖아요. 거기다 제작비도 20년 전인데 100억 원을 넘게 들였다는 점에서 지금 300억 원을 들인 영화와 어느 정도 의미값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시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대차게 망했죠. 사람들이 가상현실 게임 속으로 주인공이 들어가서 활약을 펼친다라는 것이 과연 한국 영화 정서에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도 있었지만은 작품의 내부 퀄리티가 너무 형편이 없었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전독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덧 뭐 게임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게임 속 주인공과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구한다 라는 얘기가 더 이상 영화로 보는 데 있어서 이상해지지 않는 시대가 한국 영화계에도 도래를 했고, 기술적 완성도도 성냥팔이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전지적 비독자 시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의 성공적 재림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독시 에피소드 업로드 이후 일주일 뒤가 아니라 한 하루 이틀 뒤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따로 없을 거예요. 바로 작품 소개하고요. 줄거리 요약하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판타스틱 4 다음에는 좀비딸을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판타스틱 4를 하고 다다음 주에 좀비딸을 하고 그러면 자꾸만 뭐 밀릴 것 같아가지고 시의성도 안 맞을 것 같고, 요범남범 에피소드로 판타스틱 4 전독시에 이어서 되도록 빠르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나 아니고 봄 요범남봄 86번째 에피소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